자, 책을 좀 읽어볼까요? 이철우의 책체크, 동의대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철우입니다. 두 가지의 도서를 해주셨는데 하나는 조선의 힘, 요거는 역사서, 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상갓집의 저주살, 요거는 이제 공포 소설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여름도 아닌데 갑자기 공포 소설을 들고 오셔가지고 좀 그렇죠. 예. 근데 이 두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둘 다 어떠한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맥락에서의 도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예. 한번 이 독서의 계절 10월에 좀 끈기 있게 읽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혼자 소박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한 권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힘이라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예. 이 책은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제도사라는 부제가 붙어서 조선 500년의 문명의 역동성을 찾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오학영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 조선의 힘이라는 그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조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로 알기, 그런 내용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사료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조선이 아니라 조선의 실체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으로서의 그 사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00년이나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료집을 해도 뭐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대 역사를 비교했을 때 뭐 근대는 선이고 조선은 뭔가 좀 구태의연하고 예, 그렇죠. 우리가 뭔가 좀 극복해야 되는 그런 역사로 좀 이렇게 편견을 가진 분들에게 예. 이런 울림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조선 왕조실록에 편찬된 기록만 봐도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기록 문화의 산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모든 일들이 마치 왕이 혼자 한 것처럼 우리는 전제국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왕은 신하와 협력하면서 굉장히 하루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의 내용 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예를 들면 왕과 신하가 공부하는 그런 경연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네. 왕은 하루에 3번씩이나 신하를 만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 왕은 자기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를 고전으로부터 배우고 그 배운 고전을 현실 속에서 신하들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궁리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그러한 왕이 갖고 있는 전통이나 사료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식민사관적인 시각인데요. 근대가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 근대 이전에 있었던 조선의 왕실은 어쩌면 구태의연하다. 당쟁이 많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대주의적이다.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그 내용에 오학영 교수는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이 책을 집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신분제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타파돼야 될 부분이 있었겠지만, 네. 예, 어쨌든 그 속에서도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대랑 비교해가지고 조선은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뭐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과정 속에서도 뭐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한 얘기들을 쭉 써나간다 하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저자가 이 조선의 실체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사실 이런 전제국가 또는 입헌 군주국은 현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민주화를 꿈꾸고 민주적인 제도 안에서 굉장히 성숙한 나라로 우리는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의 과거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저자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식민사관 안에서 만들어진 타율성론, 그것이 발전한 사대주의론, 그리고 그것이 더 첨예하게 나간 실리 외교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일본의 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선이라는 것은 좀 그릇된 그런 망상에 사로잡혔던 아주 왕 1인 치하의 국가다라는 식으로 심어놨다는 네. 거죠. 네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이 치밀한 검증 없이 그냥 지금 현재 그 서로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 북한도 뭐 역사학자가 있으니까요. 네. 그와 같은 양쪽의 나라에 있는 학자들이 무비판적인 수용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학년 교수는 이러한 제도사, 다시 말하면 실록이나 기록, 편찬물들을 꼼꼼하게 읽고 자세하게 비교하면서 그런 것들의 실체를 네. 파헤치려고 애를 쓴 그런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뭐 여기서 여러 가지 단상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도 성리학에 대한 단상. 네. 그러니까 성리학을 이야기하면 좀 더 부정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무조건 성리학만. 뭐 몇 년 상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싸웠다 당파 싸움이 그렇게 벌어졌다. 예. 예,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 네. 역시도 이 책을 읽어보면 사료 안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상 당파 싸움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주의에 입각한 논리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논리적인 문제 안에서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외척 같은 세력을 동조하려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을 상대편이 예. 그것을 읽고 막아내는 과정 안에서 오해를 시키고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 제도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사실 뭐 몇몇 구절 안에서 얘기를 하면 그 경연했었을 때의 내용 안에서 선조가 신하들하고 얘기하는 것 안에서 내 어찌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겠는가 하고 말하니까 이원익이 아뢰기를 즉위하신 처음에 궁중에 혼탁한 일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패단은 통렬히 끊어야 합니다. 하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신하가. 네. 그러니까 상이 이르기를 임금이 말하기를 궁중이 혼탁하다는 말은 무슨 일을 지적함인가? 분명히 꼬집어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원익이 앞서 대간이 아랜 것을 보니 사사로운 선물을 가지고 궐문으로 들어갔다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왕이라고 해서 선물을 받고 함부로 외인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든 신하들이 사관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헛헛하게 이 세월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한편- 잘못이 있으면 그냥 직언을 하는군요. 그렇죠. 사관이 다 듣고 있고 그걸 다 예. 적고. 예, 그러니까 변화와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봐야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아는 지식으로서 그것을 재단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교수님 이 책은 이제 제도사를 중심으로 네. 예,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다고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제일 많은 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료를 얘기합니다. 특히 왕조실록 같은 사료. 네네. 근데 왕조실록도 어떻게 보면 전임 왕이 죽은 다음에 그것이 편찬된다 하더라도 현 왕의 눈치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저자는 그런 사료를 검증할 때 그 이외의 승정원 일기나 또는 다른 개인 문집에 있는 그와 같은 배경이나 내용을 나타낸 사료들을 찾아서 그 사료를 통해서 조선 왕조실록의 실체를 규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제도나 네네. 또는 기관 또는 그 안에서 움직인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면서 다가섰는가를 네네. 총체적 입장에서 이해시킨다는 그 거죠. 지금 만약에 정치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모든 사관이 옆에서 뭐 하는지 다 쓰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원을 통해서 뭐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기사를 봐도 네. 물론 뭐 언론이 굉장히 좀 네. 여러 언론사가 있긴 합니다만 확실히 좀 그 생각을 하니까 네. 순간 뜨끔하네요. 그러면 네. 조선 왕조실록은 그 당시를 떠나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일기나 네. 다름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록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정리를 하면서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하루를 살았는지 이해시켜 줍니다. 예. 지금 정치인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마 지금 정치인들한테 옆에서 그렇게 다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는 생물이다 하고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박해로의 피할 수 없는 상가집의 저주 살이라는 책인데 아니 일단 제목에 살 들어가니까 뭔가 무섭습니다. 예, 사실 살자가 죽일 살자니까 예. 이 박해로라는 작가가 좀 재미있는데 원래 본명은 박정태라고 하고
이분이 정식으로 그러니까 뭐 신춘문예나 이런 걸로 등단한 작가는 아닙니다. 예. 이 인터넷 소설 안에서 이름을 알리고 유명해진 다음에 지금 현재 각광받는 신진 작가 그룹 안에서에 있는 사람이어서 사실 이 책을 선정할 때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소설이고 또 세태 안에서 우리가 그 소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도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여서 과감하게 한번 이 책을 선정해봤습니다. 이거 공포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조금 생소해요. 네. 그 우리나라 공포 소설이라면 어떤 걸 좀 언급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재미있게 들었던 옛날 얘기, 뭐 민담이나 전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네네. 많죠. 그리고 그 공포적인 요소가 여름밤에 재미있게 들었던 이유는 네. 아마도 그 공포를 통해서 더위를 잊고 네. 또 모든 생각이 잠깐 마비된 것처럼 멈춰버리는 순간을 네.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 공포 소설은 환상 소설에서 그 갈래가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공포 소설로 유명한 건 뭐 사이코 같은 로버트 블록의 소설이라든가 오멘, 데이비드 셀처의 소설 네. 그런 건 영화화돼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오페라 유령이라는 뮤지컬도 사실은 공포 소설입니다. 네. 가스통 르루라는 사람이 1860년대에 쓰는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공포적인 느낌, 즉 뭐 부동산 난민, 공영상 공유범죄, 교내 따돌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집단 스토킹 이런 어두운 단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어쩌면 마치 그것을 좀 강조하고 어둠 색깔을 강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느낌을 공포적인 느낌을 갖게 만드는 네. 거죠. 예. 그러면서 사회의 단면을 호러화하고 형상화했다라고 네, 볼 네. 수는 됩니다. 이 소설의 그 장점이란 뭐가 있을까요? 이 소설은 사실 소설적 약점도 많지만 장점이 있다면 1부와 2부가 나뉘어져 있는데 1부 2부. 네, 1부는 주인공 윤식이라는 학교 선생이 자기가 겪는 그런 자전적인 이야기처럼 쓰이는 시점. 그리고 2부는 친구인 경찰 종환이 자기 친구인 윤식이 행방불명된 다음에 그를 추적하는. 예. 그래서 객관적인 시점으로 같은 실체를 접근하는 시점으로 써서 그것이 교차되는 것으로 전체 양상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 좀 재미있는 그런 소설은 혼자 읽고 혼자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영화는 옆에서 이게 무섭다고 이렇게 좀 예, 끌어안기라도 하고 도망이라도 가는데. 뭔가 일단 학교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왠지 더 공포스럽게 그러니까요. 느껴지는. 근데 이 소설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상가집의 저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가 안에서 그 벌어지는 애살 같은 것, 저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화되는 건데 실제 소설의 사건이 굉장히 긴박하고 빠르기 때문에 네, 아주 예. 박진감이 있습니다. 읽는 재미가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2부 끝으로 갈수록 그 소설을 자꾸 저자가 아마 종결해야 된다는 강박증 때문에 좀 서사가 아니라 설명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소설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지리하게 끌려가기도 하는데 예. 그런 장단점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 소설이나 글쓰기를 도전하는 많은 현대인들이 이 소설을 통해서 배울 점도 많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번 읽기를 권하는 그러한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문학도를 네, 맞습니다. 문학가를 꿈꾸는 분들이 한번 예로서 한번 읽어보시라 이런 것도 괜찮네요. 네, 요즘- 그것도 그렇고 네. 또 이 공포라는 게 한국적 공포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애들은 다시 말하면 MZ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공포라고 느끼고 두렵다고 느끼는구나 하는 그 실체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교수님 요즘 MZ는 이런 거에 놀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울까요?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두 권의 책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오황영의 조선의 힘, 박혜로의 피할 수 없는 상갓집의 저주 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의대 국어문학과 이철우 교수였습니다. 갑자기 겨울이 된 것처럼 기온도 뚝 떨어지고 비도 막 흩날리고 해가지고 더 일신여스러운데 공포 소설까지 소개를 드려가지고 그렇지만 또